박영선은 오늘따라 참외밭으로 가는 길이 더디게 느껴졌다. 손에 쥔 작은 호미가 이상하게 차가웠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묵직한 통증이 찌릿하게 올라왔지만 그녀는 그것을 감추듯 작은 신음만 흘렸다. 이 통증도 이제는 나의 일부가 됐네.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에 쥔 작은 호미를 더 단단히 쥐었다. 밭으로 이어지는 좁은 흙길에는 밤사이 내린 이슬이 맺혀 있었다. 고무 장화를 신고 걸을 때마다 바스락, 바스락 마른 풀잎 소리가 났다. 몇 년 전부터 매일 이 시간에 밭으로 나가는 일이 일상이 되었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참외밭에 도착하자 영선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허리가 쉽게 펴지지 않아 손으로 허리를 꾹 눌렀다. 이젠 몸이 예전 같지 않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참외 넝쿨이 뻗어 있는 밭을 바라보았다. 참외 잎사귀 위로 반짝이는 이슬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다. 그 광경이 잠깐 마음을 편하게 했지만 몸의 고단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영선은 천천히 호미를 들어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흙의 서늘함과 풀줄기의 거친 감촉이 익숙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딸아이였다. 지연이는 오늘도 연락 없겠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멀리 서울에 사는 딸은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동안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내가 괜히 전화해도 귀찮겠지. 한참 동안 밭을 정리하던 영선은 손에 묻은 흙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잠시 허리를 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적막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와 이따금 지나가는 트럭 엔진 소리만 들렸다. 고요한 이 새벽이 오히려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시 허리를 굽히려다 심장이 잠깐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참외 넝쿨 사이에 뭔가 색이 바랜 장갑 하나가 반쯤 흙에 묻혀 있었다. 영선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다. 낡고 해진 가죽 장갑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바티를 하며 늘 끼던 그 장갑이었다. 영선은 장갑을 두 손으로 쥐고 가만히 서 있었다.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녀의 목구멍에서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서 참외밭을 바라보았다. 이 장갑이 지금까지 이곳에 있었는데도 왜 이제야 발견했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던 걸지도 몰랐다. 장갑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영선은 장갑을 천천히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이미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손끝에 남편의 장갑이 주는 따뜻한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가며 참외 잎사귀를 살짝 흔들었다. 영선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마을 논에서 모내기 기계가 낮게 윙윙 울고 있었다. 그 익숙한 소리가 이상하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장갑을 쥐었던 손이 잠깐 떨렸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아주 조용히 깨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참외밭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혼자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더운 낮. 영선이 작게 접은 장바구니를 들고 삼곡 자파점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 위에 낡은 방울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다.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방울을 바라보았다. 작게 접힌 장바구니를 다시 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늘 같이 오던 곳이었지. 마음 한켠이 잠깐 뻐근해졌다. 잡화점 안은 여전히 그때 그대로였다. 나무 선반에 간장, 된장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은 지난달에서 아직 넘기지 않은 채였다. 주인은 계산대 옆에서 커피 믹스를 타 마시며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다. 박영선 씨, 오늘은 덥죠? 간장 사러 오셨어요. 영선은 고개만 끄덕였다. 네? 그냥 간장만 좀 짧게 대답하며 간장이 놓인 선반으로 걸어갔다. 손에 간장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돌아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박영선 씨, 맞죠? 영선의 손이 잠깐 멈칫했다. 천천히 돌아선 그녀의 눈앞에는 전구현이 서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그때 그대로였다. 네, 오랜만이네요. 영선은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정구현은 어색한 듯 미소를 지었다. 삼곡리에 돌아온 지는 한 달쯤 됐어요. 아버지 집 정리 때문에요. 영선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러시군요. 짧은 대답 후 그녀는 손에 쥔 간장을 계산대에 올렸다. 잡화점 주인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어머. 우연 씨랑 영선 씨 서로 아는 사이셨어요. 예전에 친하셨나 봐요. 영선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냥 옛날에 잠깐 알았던 사이예요. 정구현이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네, 정말 오래전 얘기죠. 계산을 마친 영선은 장 바구니를 다시 접어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녀가 문 쪽으로 향하려 할 때 정구현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영선 씨, 언제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면 좋겠네요. 영선의 발걸음이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문 위의 방울이 다시 달그락거리며 울렸다. 그녀는 잠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발걸음이 조금 느려졌다. 정구현은 문 앞에서 서서 그녀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용한 기대가 스쳐갔다. 영선은 잡화점 앞에 벗어둔 고무 슬리퍼를 다시 신으면서 작은 숨을 내쉬었다. 문득 그녀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었다.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뿐인데도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장바구니를 손에 꼭 쥔 채 영선은 잡화점을 벗어나 골목길로 걸어갔다. 골목 끝에서 잠깐 뒤를 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끝내 돌아보지 않았다. 가게 문 앞에 서 있던 전구현은 그녀가 사라진 골목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언제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으면 좋겠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여전히 가게 문 앞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영선의 발걸음이 멈칫하더니 다시 느리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 쥔 장바구니가 살짝 흔들렸다. 이른 오전 영선이 참외밭에 도착하자 이미 누군가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햇빛이 반짝이는 참외 이파리 사이로 익숙한 등이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설마 애 아니겠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모습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밭머리로 다가가자 전구현이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농협에서 오늘부터 일주일 도와주라고 해서요. 영선은 잠깐 망설였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바로 표정을 정리했다. 네? 저쪽 잡초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대답하며 손으로 밭의 한쪽을 가리켰다. 우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허리를 굽혔다. 그의 손놀림은 의외로 능숙했고 흙을 파낼 때마다 조용히 흙냄새가 피어올랐다. 영선은 참에 넝쿨을 정리하며 일을 시작했지만 마음이 쉽게 집중되지 않았다.
옆에서 들려오는 흙 파는 소리, 우연히 작게 내쉬는 숨소리가 신경을 자꾸 자극했다. 잠시 후 우연히 파라솔 아래 놓인 보리차를 집어들고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허리 많이 아프시죠? 잠깐 쉬세요. 영선은 그의 손에 놓인 물병을 잠깐 바라보다가 받아들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익숙해서요.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잠깐 마음이 진정되는 듯 했지만 손에 닿았던 그의 온기가 자꾸 떠올랐다. 둘은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다. 긴 대화는 없었지만 우연은 가끔 영선 쪽을 흘끗 바라보았다. 그녀도 그 시선을 느꼈지만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넝쿨만 정리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영선이 무거운 물통을 옮기려다 손에서 미끄러졌다. 아스. 물통이 땅에 부딪히며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우연히 급히 달려왔다. 괜찮으세요? 그는 재빨리 물통을 들어 올리며 그녀의 손을 살폈다. 그 순간 그의 손등이 그녀의 손에 스쳤다. 영선은 순간적으로 그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등. 그리고 작은 상처, 자국들이 눈에 들어왔다. 손가락, 많이 다치셨네요.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우연은 잠깐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공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의 담담한 대답이 오히려 영선의 마음을 조용히 울렸다. 영선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끝이 아직도 약간 떨렸다. 그녀는 시선을 다시 넝쿨로 돌리려 했지만 마음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 우연은 물통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자리로 돌아갔다. 한동안 둘 사이에는 조용한 침묵만 흘렀다. 그러다 우연히 참의 줄기를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도 이렇게 같이 일했던 것 같네요. 영선은 고개를 들었다. 잠깐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햇빛이 점점 강해지고 참외 이파리 위에 맺힌 이슬이 서서히 말라갔다. 영선은 허리를 펴고 잠깐 먼 산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천천히 그리고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다. 늦어름 오후. 땀에 젖은 영선이 무거운 호스를 당기며 참외 밭을 돌아다녔다. 허리가 욱신거려 잠깐 멈춰서서 허리를 두드리며 숨을 고르던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젠 하루가 갈수록 길게 느껴지네. 낮은 중얼거림이 흙냄새 섞인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호스를 다시 잡으려던 순간 며칠 전 우연히 건넸던 물병의 서늘함이 손끝에 스쳤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느꼈던 묘한 따뜻함이 다시금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 했다. 햇살이 강해지자 그녀의 임에 땀이 맺혔다. 허리를 굽히려던 영선은 호스를 힘주어 당기다가 삐끗 넘어질 뻔했다. 아스. 차가운 물줄기가 터져 나오며 사방으로 튀었다. 바로 그때 우연히 급히 다가와 그녀의 허리를 받쳤다. 영선 씨. 그는 급히 그녀의 허리를 잡아 지탱해 주었다. 순간적으로 영선의 등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영선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고 우연은 잠깐 손을 떼지 못한 채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물줄기가 여전히 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우연히 먼저 조심스레 손을 놓았다. 죄송해요. 다치실까봐. 영선은 얼굴이 붉어진 채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제가 괜히 번거롭게 했네요. 우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줄기를 멈추기 위해 호스를 정리했다. 물이 멎자 참외밭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조심하셔야 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무거운 거 혼자 하시면. 우현의 말이 끝나자 영선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짧게 대답하며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날 오후 내내 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우현은 묵묵히 참외 줄기를 정리했고 영선은 넝쿨을 다듬으며 일을 계속했다. 해가 기울 무렵 우현이 먼저 밭머리에서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영선은 고개만 끄덕였다. 네. 고생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선은 샤워 후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다가 문득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은 노을이 감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빨랫줄을 잠시 놓고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다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기분, 괜찮은 걸까?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밤 공기가 서늘해질 무렵이었다. 마당에서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앉아있던 영선은 대문 쪽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영선 씨. 낯익은 목소리였다. 정구현이 감자전과 막걸리를 담은 작은 양은 도시락통을 들고 서 있었다. 낮에 너무 놀라셨죠. 미안해서요. 그냥 오늘은 이거 같이 나눠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영선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묻어있는 미안함이 마음을 흔들었다. 마당에서 간단히 드시죠. 그녀는 평상 위에 작은 상을 올리고 김치와 두부 부침, 멸치볶음을 부엌에서 꺼내왔다. 달빛이 감나무 잎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한 잔씩 따라 마셨다. 정말 미안해요. 낮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우연히 먼저 말을 꺼냈다. 괜찮아요. 다제 부주의였으니까요. 영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막걸리 잔을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렸다. 한동안 감자전을 먹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우현이 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완강하셔서 하지만 늘 생각났어요. 미안했어요. 영선은 잠깐 말을 잃었다. 잔 속에 막걸리 표면만 바라보다가 작게 대답했다. 이 나이에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영선 씨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달빛 아래에서 둘의 그림자가 감나무 가지 아래에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다. 그때 영선은 잠깐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하지만 오래된 마음이 천천히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막걸리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마당의 감나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고 둘은 잠시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밤이 지난 후 영선은 아침부터 밭에 가지 않았다. 방 안에서 낡은 시계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며칠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마음이 계속 불편했다. 전날 밤 평상에서 들었던 우현의 한마디가 자꾸 귀에 맴돌았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늘 생각났어요. 막걸리를 따라주던 그의 조심스러운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영선은 부엌에서 쓸데없이 그릇만 정리하다가 멈췄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히 마음 약해지지 마. 네가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결국 영선은 다시 참외밭으로 향했다. 공기가 어쩐지 서늘했고 가을로 넘어가는 바람이 느껴졌다.
밭에 도착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밭의 잡초가 거의 다 뽑혀 있었고 차모의 넝쿨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흙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영선은 천천히 밭머리로 걸어갔다. 그리고 한쪽 돌 위에 놓인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다. 허리 조심하세요. 참외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단정한 글씨였다. 영선은 쪽지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눈가가 순간적으로 젖어왔다. 작게 숨을 내쉬며 땅에 쪼그려 앉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네. 참외밭 한켠에 앉아있던 그녀는 한동안 쪽지만 바라보았다. 마치 그 짧은 문장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았다.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닦은 영선은 허리를 곧게 펴고 밭을 둘러보았다. 깔끔히 정리된 참외 넝쿨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영선은 부엌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작은 결심을 했다. 그녀는 감자를 꺼내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칼질하는 손이 조금 느렸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감자전을 부쳤다. 오랜만에 만드는 요리였다. 도시락통에 감자전과 멸치볶음, 김치를 차근차근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기 전에 쪽지 한 장을 넣었다. 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글씨였지만 영선의 손이 잠깐 떨렸다. 다음날 이른 아침, 영선은 밭에 도착하자마자 밭머리 돌 위에 도시락통을 조심스레 놓았다.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우연히 이미 와 있을까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도시락통을 두고 돌아섰다. 돌아오는 길. 영선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끝내 참았다. 걸음을 멈추려다 다시 움직이며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이렇게라도 고마움을 전해야지. 밤이 되자 그녀는 자꾸만 내일 아침이 궁금해졌다. 도시락이 사라져 있을까? 혹시 쪽지가 올까? 평소보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다시 밭으로 향한 영선은 밭머리 돌 위에 놓인 빈 도시락통을 발견했다. 뚜껑 위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그녀는 도시락통을 들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도 우연의 표정이 상상되었다. 도시락통을 가슴에 안은 영선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다시 감자를 꺼내며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제와 달리 그 한숨 속에 미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다. 초가을 저녁, 영선이 장을 보고 돌아오다 마을길에서 우연히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붉게 물든 가미피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마음속에 지난 며칠 동안 주고받은 도시락과 쪽지들이 한꺼번에 스쳤다. 이제 그만 숨어도 되지 않을까.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며 장바구니를 꼭 쥐었다. 우연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영선 씨, 낮고 조심스러운 그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 속에 부드럽게 퍼졌다. 영선은 잠깐 시선을 피하다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깊은 기대가 배어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선의 손이 장바구니, 손잡이를 쥔 채 약간 떨렸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같이 걸을까요? 우연의 얼굴에 작게 미소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괜찮겠어요. 영선은 잠깐 망설였다. 주변에서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나란히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영선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렸다. 우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영선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숙였다. 하지만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우연의 손이 조금 더 단단히 그녀를 감쌌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다. 골목 끝에서 이웃집에서 김치 담그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섞여 까치 울음소리가 저 멀리서 흘러왔다. 바람이 불어 노랗게 물든 가미피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흩날렸다. 영선은 잠깐 고개를 들어 초가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다. 낮게 드리운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걸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게 맞는 거겠지. 우연은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말했다. 영선 씨 덕분에 이 마을이 다시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힘든 기억뿐이었는데 영선은 그의 말을 듣고 잠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대신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았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어 가미피 우수수 떨어졌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마을길 끝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 영선은 오래된 외로움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조용히 견디는 법을 배웠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둔 외로움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박영선 역시 그랬다. 허리가 아파도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고 마음이 무거워도 티내지 않았다. 대신 새벽마다 밭으로 향하며 흙을 만지고 참외 넝쿨을 정리하는 일로 하루를 달랬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허리가 욱신거릴 때마다, 손가락 끝이 저릴 때마다 그녀의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영선은 그 신호를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대부분의 중년과 노인이 그렇듯 그녀도 스스로를 돌보는 일보다 참는 법을 먼저 배웠다. 하지만 우연히 다시 만난 정구현은 그 견고한 습관에 작은 금을 냈다. 그는 밭에서 허리를 잡아주었고 떨어진 물통을 들어주었으며 아무 말 없이 밭일을 도와주었다. 그 조용한 손길 속에는 괜찮냐는 물음이 숨어 있었다. 영선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마음의 떨림을 다시 느꼈다. 그것은 설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 오래 방치해온 몸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영선처럼 많은 이들이 그 마음을 숨긴 채 살고 있다. 특히 몸이 아플 때조차 그것을 약함이라 여기고 참아내려 한다. 그러나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마음까지 닫게 만든다. 우연의 거친 손등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그 손에 새겨진 굳은 살과 상처들은 살아온 세월의 무게이자 묵묵히 버텨온 사람만이 가진 따뜻함이었다. 영선은 그 손을 보고 깨달았다. 참는 것만이 강한 게 아니구나. 때로는 이렇게 서로 기대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구나. 우연히 반머리에 놓고 간 작은 쪽지 한 장. 허리 조심하세요라는 글씨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다정함의 증거였다. 영선은 그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젖었고 그날 밤 감자전을 부치며 자신이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시작하는 관계는 젊은 날의 열정과 다르다. 그것은 불꽃이 아니라 오래된 나무에 스며드는 햇살 같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조용히 스며드는 온기였다. 영선과 우연은 밭에서 그리고 마을길에서 그 온기를 나눴다. 둘이 마을길을 걸을 때
영선의 마음은 오랜만에 편안해졌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이 딱 좋은 때일 수도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스스로를 너무 아끼지 않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작고 단순한 일상 속에서야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조용한 사랑은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황혼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영선이 느낀 감정은 단순한 연애의 설렘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확인이었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영선은 깨달았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결국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정구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한 미안함을 숨기며 살았다. 그러나 한 번의 용기로 그 무거운 시간을 풀 수 있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말, 한 장의 쪽지가 오랜 상처를 치유한다.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다쳐도 서로를 돌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영선과 우연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용기로 완성된다. 이 문장은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깊은 철학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단순하다.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소홀히 여기지 말 것,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실 것,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괜찮냐는 말을 건넬 것, 이런 작은 습관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때로는 삶을 바꾼다. 사랑과 건강은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진다. 자기 몸을 돌보는 마음과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은 닮아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지만 동시에 잃은 자리에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다. 영선의 삶은 여전히 고단할 것이다. 허리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참외밭 일도 여전히 그녀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걷는 길은 조금 덜 외롭다. 우연 역시 마찬가지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의 상처가 아니다.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 그 상처는 조용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삶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 장의 쪽지, 한 번의 웃음, 그리고 함께 걷는 마을길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든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신에게도 작은 다정함을 건네보길 바란다. 아픈 허리를 살짝 주무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쉬운 치유의 시작이다. 그리고 혹시 곁에 누군가 있다면 짧은 한마디라도 전해보길 바란다. 괜찮으세요? 그 질문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 삶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우리가 붙잡는 것은 이런 작은 순간들이다. 황혼의 사랑도 건강을 지키는 삶도 모두 그런 사소한 순간들에서 자란다. 이제 영선과 우연처럼 우리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면 어떨까?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의 온기일 테니까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조용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천천히 웃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댓글에 그냥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 작은 숫자가 이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